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무비 랭킹 쇼.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화에는 공포 영화도 있고 스릴러 영화도 있고 한데요. 왜 정말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이런 줄거리를 생각해냈을까 할 만한 핵 반전 영화들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핵 반전 영화는 정말 처음이었다. 예를 들어서 식스센스 같은 영화요. 그런 영화, 인생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핵 반전 영화를 오늘 소개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영화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예요. 2014년에 개봉을 했고요.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영화 중에 최고 그러니까 가장 신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SF가 약간 섞여 있어요. 왜냐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에는 시간 여행에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고요. 개봉 자체는 2015년에 했는데 2014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되게 유명한 이 배우 에단 호크가 나와요.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짱 진심 재밌어요. 안 봤어요. 자,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다 계신데요. 자, 스포는 조금 삼가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게요, 진짜 웃겨요. 이게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모든 장면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한 장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없어요. 한 장면의 첫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막 어떤 두 사람이서 막 옥신각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뻥 나가지고 불에 사람이 뻥 불로 다 얼굴이 다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기타 박스 같은 걸 띡 들고 이제 사람이 갑자기 빵 없어져요. 이게 뭐야? 막 첫 장면이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얼굴을 화상을 다 당한 남자가 어떤 되게 좋은 병실에 누워가지고 얼굴 성형을 싹 다 받은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장면에서 또 갑자기 슉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정신이 없어요. 초반에 이제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의 윗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너 이제 과거 여행을 할 거다. 근데 너가 규칙을 위반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할 일을 하고 와라. 이런 장면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이 남자가 과거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갔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어떤 한 바에 바텐더로 일하고 있어요. 그 바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바텐더하고 막 장난을 치다가 서로의 인생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디로부터 걸러가냐면 이 남자가 바에서 만난 한 남자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When I was a girl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When I was a girl, 내가 여자였을 때요. 저 깜짝 놀래요. 뭐라고요? 내가 여자였을 때 말이요. 이 사람은 성전환을 한 사람인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원래 이 사람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여자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고아원 앞에 버려지게 돼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고아원에서 얘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약간 괴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약간 괴짜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따돌림도 당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아원 애들이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고아원 애들하고 약간 좀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죠. 근데 사실 얘가 보면 고아원에서 빨리 입양이 돼서 가려면 그냥 이렇게 고민형을 안고 있는 그런 조숙한 소녀의 모습이 있어야만 빨리 입양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부 기관에서 강인한 여성을 찾고 있대요. 한 어떤 우주 여자 비행사를 찾는다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를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한 이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에 이 여자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자기가 어떠한 소속감을 못 느끼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훈련도 막 하고 싸움도 막 하고 막 너무 잘해와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 여자들의 세계에서 얘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얘를 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 싸움을 일으키게 돼서 얘가 상처를 입게 됐는데, 상처를 입게 돼서 얘가 종합 검진을 받게 돼요. 이 우주 비행사 기관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무언가 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겨요. 검진 받은 결과를 보스가 보게 돼. 보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보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여기에 지금 이 이상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건강검진 결과 보셨냐고. 봤다고.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안 된다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 비행사 여기서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싸움을 해서 잘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이제 힘들게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막 한여로 일을 하고 막 여자처럼 살아보려고 신부 수업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이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되게 괴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남자와 완전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너무나 사랑을 해서. 그 여자가 원래 그전엔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 애는 절대로 부모가 없이 키우지 않겠다라는 걸 항상 격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들을 낳나 딸을 낳냐? 내 딸을 낳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뭐냐? 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네가 딸을 낳긴 낳다. 그런데 우리가 너가 출산을 하면서 네 몸을 보니까 네 몸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네가 이번에 출산을 하면서 너무나 출혈이 많아서 너의 자궁을 쉽게 말하면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통해서 여성성을 수술로 제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도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의사들이 얘한테 남성의 성기기관을 만들어줘요. 왜냐? 얘는 원래도 남성적인 부분이 있는 애니까. 그래서 얘는 병원에서 3번인가의 대수술을 거쳐서 남성이 돼요. 그래서 몸에 여기 가슴을 잘라내요. 이 여자는 유방이 있잖아요. 이 유방을 잘라내고 밑에 배를 가르고 여기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 충격 속에서 병원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를 누가 납치해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 애를 납치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딸도 잊어버렸어. 자긴 여성성도 잃었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면서 남자로 수술하고 남자 호르몬 맞으면서 남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임신하게 한 그 남자를 찾아서 막 복수하고 싶대요. 왜냐면 얘가 나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임신시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어서 난 그 남자를 만나 복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텐더가 딱 갑자기 그래요. 내가 만약 너를 그 남자를 만나게 해준다면 넌 그 남자한테 복수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는데 아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를 그 남자를 만나게 해줄게. 그럼 넌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어. 너 그럴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 술도 먹어서 당연히 그럴 거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를 데리고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기타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기타 박스가 미래나 과거로 앞뒤 53년까지 이동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끌고 과거로 데려가요. 그래서 과거를 딱 갔어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 보면 3번의 반전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의 반전만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 번의 반전만요. 자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 우주 비행사를 막 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되고 포기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막 신부 수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신부 수업을 받고 나오다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미래에서 온 이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이 남자가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남자를 죽일 거야 하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마주친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바로 미래에서 온 나였던 거예요. 가가 가예요. 내가 과거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미래에서 온 나였던 거예요. 에? 뭐라고요? 말이 안 돼.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영화의 중반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두세 번의 반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영화는요, 한 번 보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막판에 가면, 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되는 영화인데, 제가 막판의 반전까진 말씀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타임머신은 언제쯤 나오나요? 타임머신은 그 조그마한 무슨 기계덩어리인데요. 여기서 타임머신은 솔직히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래와 과거가 계속 돌아가는 여기까지! 진짜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싶어요. 진짜 인간의 그 상상력이 끝이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궁금하죠, 내용이? 타임 패러독스 볼게요. What if I could put him in front of you? The man that ruined your life. Would you kill him? By the time you listen to this, 7 years will have passed. 이게 Here 이제 you are, 한 at 소설을 the beginning 기본으로 of your new 했어요. life. It can be overwhelming, knowing the future. So what, you're a cop? I'm a temporal agent. We prevent crime before it takes place. What is it? It's a time machine. Don't ever exceed the jump limit. It can be problematic. If you ever want to stop the Fizzle Bomber, you'll never get another chance. Time, it catches up with us all. You can do this. What are you saying? 에단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You're the only one given to the world through a paradox. You must lay the seeds for the future. I know where I come from, but where do all you zombies come from? What if I could put him in front of you? Would you kill him? 여기서는 Predesti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타임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패러독스라는 게 역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모순이다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왜 제목이 시간 모순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게 돼요. 자, 오늘의 5위 타임 패러독스였습니다. 재밌어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진짜 저는 여러분한테 반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아직. 자, 이번에는 4위 갈게요. 여러분께 4위를 소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하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예요. 이거 안 본 사람 있나요? 이거 보셨어요? 네, 셔터 아일랜드는 거의 다 봤을 듯. 와, 나는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 안 봤어요. 자, 이 영화는 2010년에 나왔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자, 절대 스포하지 마세요. 제가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1954년이 배경이에요. 이 감옥섬 셔터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들이 이 섬에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이라는 여성 수감자가 실종돼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본국에서 테디와 척이라는 2명의 연방 수사관을 이 섬으로 보내요. 그래서 첫 장면이 이 섬으로 가고 있는 테디와 척이라는 연방 수사관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 이 테디,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테디예요. 근데 테디가 악몽을 꿔요.
근데 그 악몽이 뭐냐,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독일군 포로를, 그러니까 독일이 유태인 애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너무 그 견디지 못하고 정의감에 그 독일군을 몰살시켰어요. 그런 일에 대한, 자기 원래는 그러니까 오지랖일 수 있죠. 그런 일에 대한 약간 그 죄의식이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아내가 앤드류라는 방화범한테 죽었어요. 방화범이 불을 내가지고 자기 아내가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아일랜드에 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죽인 앤드류라는 사람이 이 셔터 아일랜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가가지고 걔하고 좀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수사에 들어가게 됐고 이 섬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섬 안에 정치적인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음모의 시작 단계가 행발불명됐다고 믿어지는 이 여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섬에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섬으로 다 수용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본국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고 이 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아세요? 이 뇌에 관련된 수술인데 이 수술을 강제로 시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정치적 이유로 이 섬에다 가둬두고 더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사람들이 다 막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면 혹시 테디와 척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여기로 보낸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영화를 보다 보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섬이 아니잖아요. 이게 첫 반전이었어요. 계속 진실을 꺼내게 돼요. 그런데요, 이 영화의 최고 반전은요, 시술 현장이 있어요. 시술 현장. 이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이 시술을 하는 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 연구소장을 만나게 돼서 그와의 대화 속에 아주 충격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시청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에요. 제가 이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모든 영화의 힌트는 가다 이거예요. 자,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셔터 아일랜드입니다. 자, 이제 섬으로 가게 됩니다. Give you a briefing about the institution All I know is it's a mental hospital. for the criminally insane. We take only the most dangerous, damaged patients, ones no other hospital can manage. You are hereby required to surrender your firearms. We are duly appointed federal marshals. But during your stay, you will obey protocol. Gentlemen, welcome to Shutter Island. Marshal Daniels? Doctor, so this female prisoner, Rachel Solando, escaped sometime in the last 24 hours. Is she considered dangerous? You could say that. It's 11 miles to the nearest land and the water's freezing. We don't know how she got out of her room. Came back for a midnight round, she was gone. It's as if she evaporated straight through the walls. Who is 67? There are a total of, 66 patients at this facility. That is correct, yes. Well, it seems to me Rachel Solando is suggesting that you have a 67th patient, Doctor. A lot of people know about this place, but no one will talk, you know? It's like they're scared of something. You haven't taken any pills, have you? Seen any walking nightmares lately, Marshal?
I've built something valuable here. Don't you get it? You're a rat in a maze. Valuable things have a way of being misunderstood. Who knows about this? Everyone. The nurses, the orderlies, they couldn't possibly know. Everyone. You do understand that they can't let you leave. Going somewhere? 오늘의 4위 영화 셔터 아일랜드였습니다. 자,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이 영화 강추합니다. 뭐 채팅창에 보니까 이 영화 아직 안 본 사람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있으신데요. 뭐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럼 보면 되죠. 그쵸? 4위 셔터 아일랜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5위, 4위 보셨습니다. 이제 3위 가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어쩌면 아직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 영화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2003년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지금 케이블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근데 이 영화를 아직 끝까지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거대 명작을 놓치시는 겁니다. 자, 이 영화는요,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기에 좋은 스릴러예요. 자,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밤이에요. 근데 이게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미국의 네바다 주변에 그냥 허허 벌판에 모텔이 하나 딱 있어요. 사막에. 근데 이 모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한 명씩 이 모텔에 모이게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리무진 운전사, 그리고 그가 태우고 가던 여배우, 경찰 한 명과 경찰이 같이 호송해 가던 살인범. 게다가 여기가 네바다주였기 때문에 옆에 그 네바다주 안에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고 있던 매춘부, 그리고 그 외에 신혼부부, 게다가 신경질적인 모텔 주인까지 총 11명이 이 모텔에 모이게 돼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사방에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를 다 모르죠. 모르는 게 우연히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언제 빨리 비가 그치냐,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두절돼요. 전화선이 끊겼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로 연락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한 명씩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명이 사라질 때마다 단서가 남아요. 그 단서가 뭐냐면 모텔의 방문을 열기 위한 키인데요. 그 키가요, 한 명이 죽고 나서 모텔 룸 넘버 10번이 적힌 열쇠가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모텔 방번호 9라는 숫자가 적힌 게 남아있어요.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이번에는 방 넘버 8번이 적힌 게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명씩 죽어갈수록 숫자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10, 9, 8, 7.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완벽하게 통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 이들 안에서 지금 누군가가 범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약간 스포할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는 좀 많이 보셨으니까요. 스포할까요? 스포하지 말까요? 범인이 그럼 이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의심해서 죽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 반점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말콤이라는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창녀였는데 그 엄마가 말콤이란 아이를 모텔에 버렸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는 6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콤의 변호사가요, 심리학자를 데리고 와서 판사한테 다시 얘를 재판에 댈 것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죠. 너 왜 이 6명을 죽인 이 살인자를 왜 다시 재심해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콤이란 자는 뇌 속에 10명의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 오시죠? 감이 오시죠? 이 영화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다 말한 거 아닌가요? 다 말한 건 아니에요. 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였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스포 더 하고 싶다. 여기까지 영화였는데요. 저희 트레일러 같이 보실게요. I don't think we can get out tonight. I'm not staying here. Are you out of your mind? There's no place else to go. What happened at the motel? People started dying. What's going on? Go in your room and lock your door. And then their bodies, they disappeared. Nobody in there. That's not possible. I saw what happened. We all saw what happened. This doesn't make any sense. Maybe there's some connection between all of us. Like what? My birthday next week. Me too. Me too. Yeah. 오늘 밤 공포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오 마이 갓. 아이덴티티 정말 핵 반전 영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놓칠 수 없는 영화입니다. 여기까지 3위였어요.